즉, 예, 어떤 걸 볼 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 일단 이런 점을 좀 하나 참고하면서 네, 이번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50세 여성이 왔는데 이 여성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항상 불안해서 외래 오면은 걱정을 합니다. 원장님, 이제 겨울이 오는데 뭘 입어야 할까요? 또 요즘 음식을 견과류를 먹어야 한다는데 몇 그램을 먹어야 될까요? 또 이번 겨울은 혹시 매우 추울 것 같은데 어떻게 동파되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요? 매번 무엇인가 자기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이러한 것이 상담의 주요 내용인 여성 A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최근에 큰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아줌마. 이분은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도 없지는 않지만 혼자서 무엇을 못하는 불편함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잠을 혼자서 못 주무세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항상 누군가 동행해야만 나갈 수 있는 불안장애, 그런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친구처럼 시간을 보내는 도우미 Y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불안 수치는 몇 배로 상승하였고 이제 모든 생각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감으로 바뀝니다. 즉, 나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걸리면 폐가 어떻게 망가진다던데 그것에 찾아보고, 또 나 때문에 또 남편이 양성 걸리면 어떡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남다르게 높습니다. 그러니 자가격리도 큰일이지요. 당연히 2주간에. 이분은 아주 명백한 공황장애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주 장문의 진단서를 발행해서 완전한 격리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가 특별한 진단서를 발부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해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처를 아주 일부 취해줘서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를 넘겨서 지금은 그 상태를 되찾았던 불안장애 환자입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불안증, 우울증 이런 병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개인의 성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해받았을 때 이게 상당히 증폭되면서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정도로까지 아주 심신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러한 환자군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공황장애 환자가 같이 있는 사람의 확진에 따르는 그 고생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격리를 철저하게 혼자서 떨궈서 이 사람을 격리했다면 상당히 위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화병은 무엇인가? 잘 아시지만은 이것은 의학적인 원래 용어는 아니었는데 화병은 신체 증상을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질병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오랜 동안 시댁과의 갈등이나 시집살이를 하고 나서 참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픈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화병, 그리고 그 앞에 울자를 붙여서 아까 우울에서의 울자죠. 그리고 화는 불화, 그러니까 가슴에서 불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랜 동안 충격적인 일을 참고 이렇게 누르고 우리가 그것을 억압이라 그래요. 이렇게 의식 아래로 밀어 누를 때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몸이 아파지는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라병이라고 하고 대개 40대 주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은 그 연령보다 30대, 50대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화병이 요즘도 당연히 많겠죠. 코로나와 관련이 많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질병이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신경 쓰는 거, 뭐 아버지가 뭐 누워 계시고 노인병원에 계시고 어머니가 약간 인지가 떨어져서 치매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사람한테 되게 걱정을 끼치거든요. 또 자기 형제 중에 누가 그 몸이 좋지 않다, 뭐 암에 걸렸다, 치료를 받고 있다, 또는 내가 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또 당뇨가 생겼다, 이러면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들인데 그게 타고 넘어옵니다. 부모에게서 넘어오고 또 가족에게서 넘어오고 또 더군다나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학업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발달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아이가 뭐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면 이게 진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가슴속에 맺혀서 눌린 상태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화병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이 시대에도 화병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병의 증상은 답답하다. 네. 이 답답하다는 거는 요즘 코로나 시대의 가장 대표 증상과도 유사하죠. 네. 열이 치밀어 오른다. 네. 화입니다. 화, 열. 또 열이 요즘은 무서워요. 발열하면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게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 편도선염 때문에 열이 난다, 또는 요로개 감염 때문에 열 나는 수도 있고, 뭐 단순한 감기 때문에 열이 날 수 있는데, 하여튼 열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무섭죠. 마치 죄진 것 같지? 이런 게 지금 오래되면서 답답과 또 분노,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즉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걸린다. 두 번째 증상은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목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빨리 뛴다, 심기항진이죠. 실제 재보면 안 빠를 수도 있습니다. 느낌만.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소화 안 되고 식욕 없다, 어지럽다, 이런 것들. 또 우울증과 비슷해서 귀찮다, 재미없다, 그리고 슬프다, 허망하다. 요즘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호소하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네, 뭘 해도 잘 이렇게 흥이 안 난대요. 또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게 화병 증상. 코로나를 사는 요즘 화병 환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원인으로 보면 요즘 많이 눈에 띄는 것이요, 이제 술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면 맨날 엄마랑 싸우고 또 잠을 안 재우고 주사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오래 누적되면 아이한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서 때리거나 이러면 더 큰 학대의 그런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상처는 그 어린 시절의 나이에서는 잊혀지지 못하며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사실 이런 아버지가 사과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정말 백배사죄를 하겠냐고요? 아니거든요. 대개는 기억 못하거나 취중이니까요. 내지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2차적으로 더 화병을 키우죠. 이런 문제들이 화병을 또 일으킵니다. 또 특히나 학업 성취도 등에서 걱정이 요즘 많은데, 또 코로나 사태로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인터넷으로 수업 들어야 되면서 불안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불안도보다 부모님이 불안도가 더 커요.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마음고생을 할 것인지는 지금 뭐 요번에 다가오고 있지만 화병이 생길 정도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질병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진단기기가 매우 발전해서 병을 발견해내는 스킬이 상당히 그 향상해서 병을 잘 찾아냅니다. 그러니만큼 그 병의 그 진단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놀라죠. 또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의료기관이 요즘 좋은 말을 잘 못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놔둬도 괜찮습니다는 얘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요즘 고지의 의무, 왜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했는가, 1%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악화 가능성이나 또는 병이 진전될 가능성에 대한 왜 설명을 안 해줬냐라는 그 법적 그 어떤 제재, 판결이 그렇게 나면서 의료기관은 요즘은 5%에서 잘못됩니다, 1%에서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는 해도 별로 빛이 안 나고요, 나쁜 얘기는 안 하면 구속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의사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하지만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의료기관에서 듣는 얘기만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5%에서 죽으니까 나도 죽는구나 하지 마시고, 화병되지 않도록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좀 잘 물어서 쓸데없는 걱정, 불안,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걱정, 근심, 공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하듯이 이 화병도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일으키는 거니만큼 쓸데없는 불안, 공포,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요즘 경제적인 여러 변화들, 또 배신, 또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 이런 것들도 이제 화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가진단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화병은 세계에서 우리 함께 쓰는 진단 기준에 딱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은 신체 증상을 주로 갖고 있는 우울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개운치 않다. 자고 나도 잠이 편치 않다. 두 번째, 신경이 예민해서 짜증난다. 요거 해당하는 분들 요즘 많으실 겁니다. 셋째, 저도 좀 몇 개 해당되거든요. 두통 생긴다. 저도 오늘 두통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가끔 안 됩니다. 실제로 배도 이렇게 만져봅니다. 혹시 숨이 쉽게 차다. 저 숨 찹니다. 왜 차냐면 마스크 때문에도 차고요. 뭐 해야 할 게 몸이 3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숨 차죠. 근데 이게 호흡기가 잘못돼서 숨 찬 건지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숨 찬 건지 모르죠. 또 화나면 열난다, 두근거린다. 또 여기 보면 아랫배가 따갑다, 모간이 꽉 찬다. 아까 모간이 꽉 찬 것을 막히는 느낌, 우울증으로 보면 우자가 갖고 있는 막힌 느낌, 이런 거와도 연결되죠. 또 코로나 화병, 코로나 레드, 그러니까 블루는 우울에 가깝고 레드는 화병에 가까운데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 이것이 꽉 찬 느낌, 무거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레드는 우울과는 좀 다르게 신체 증상을 많이 보이고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열감, 뜨거움, 이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사실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연구, 생화학적인 연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울증에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노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계열은 가슴을 뛰게 하고 동공을 확장시키고 또 근육을 긴장시키는 등 긴장 반응과 관계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또 콜리너직, 도파민, 가바 등등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의 몸 중에서 첫 번째 대뇌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뇌 깊숙한 곳에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상을 통해서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런 분비하는 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분비하는 샘처럼 달려있는 뇌하수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작용하는 콩팥 바로 위쪽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뇌 깊숙한 곳, 그 다음 뇌에 달려있는 분비샘, 그 다음에 시상에서 이제 쭉 와서 콩팥 위에 있는 부신까지 해서 이러한
신경과 내분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오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을 해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부신 쪽에서 특정한 호르몬, 스테로이드 등의 호르몬이 분비돼서 당이 오르고 여러 가지 생존에 필요한 대비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체계가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코르티솔 릴리싱 팩터라고 해서 그 대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질들을 내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쓴다. 그러니까 원래 생리적으로 이것은 생존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장치인데 요즘 스트레스가 뭐 웬만한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매우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강해서 그것이 몸을 원래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 기전을 넘어서 이제 해로운 부분으로 발전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과하면 오래 지속되면은 해롭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청반액이라는 기관에 여러 물질 변화를 일으켜서 실제로 그 뇌와 분비기관인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쪽에 영향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들이 약간 그 그래프가 깨져서 좀 잘 이해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PTSD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트라우마를 입었을 때 큰 재난,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억만 떠올려도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매우 놀랐던 또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벌써 볼리비아에서 어떤 바이러스 얘기가 또 보고가 돼서 또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이 기억의 형태로 또 앞으로 그 상처의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결코 이 코로나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 재난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그 포괄적이고 다수에게 적용되는 매우 해로운 스트레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로토닌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랑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중에 그런 세로토닌의 그 조절 이상이 많이 보고된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써서 세로토닌 농도를 올리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인지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요즘 치매라든지 건망증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농도의 저하, 그 다음 흥분도의 이상을 통해서 결국은 인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 인지 저하를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은 결국 인지 효율이 떨어지고 이러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저하됨으로써 그 건망증이나 기억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멍하게 되고 몸 기억도 잘 못하고 이런 현상도 바로 이런 대뇌에서의 생화학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그래서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종합하면 이런 스트레스는 대뇌에서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아까 신경에 서로 인접한 부분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물질들인데 이런 변화를 유의미하게 일으킨다. 즉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모든 생각, 감정, 행동 같은 것들이 잘 유지되어 오다가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걸리면 그 불균형이 초래되고 그것이 기분의 변화라든지 또는 기억력의 변화라든지 또는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신체적 증상까지도 일으키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분리는 해놨지만 함께 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스트레스는 이렇게 단순한 기분의 저하를 넘어서 이제는 신체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화병이 신체 증상을 많이 동반하는 질환인 만큼 단순한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신경계는 자율신경계다.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아주 무섭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은 고소공포증, 또 좁은 공간 갔을 때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폐쇄공포증 등등 이런 각종 신체 증상,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산소 포화도는 오히려 높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를 상당히 마비시키고 불균형하게 만든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해로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이런 신경계와 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심장에 그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신경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뇌와 수체 그리고 부신, 콩팥의 위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 스트레스가 사람의 전신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장애 일으키면 소화 이상, 변비설사를 일으키고 또 순환기에 일으키면은 혈압이 상승하거나 두근두근거리는 증상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땀샘의 작용을 하면은 식은땀이 나고 손발에 땀이 흐르거나 또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또 신경계에 작용을 하면 어지럽고 또 떨리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각각의 그 여러 신체 증상이 자율신경계라는 신경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 대표적 원인이 스트레스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요즘의 그 원인은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